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Reinforced Continual Learning for Graph이라는 논문이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보면 GNN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non-grid, non-Euclidean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딥러닝 반복론인데 그에 따라서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링크 프레딕션, 그래프 매칭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싱글 태스크 프로블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고 또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특정 작업에 대한 편향 없이 이미 본 작업의 모든 쿼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그런 상황 하에서 카타스트로피 포게팅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요. 카타스트로피 포게팅이라는 것은 모델이 새 작업에 대해 훈련될 때 이전에 훈련된 작업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혹은 성능이 저조해지는 현상이고 이런 게 사실 이전에 학습되었던 매개 변수가 덮어씌워지거나 혹은 뭐 학습한 작업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모리 베이스드, 레귤라이전 베이스드, 그다음 아키텍처 베이스드로 나누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런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들이 이미지와 같은 격자 기반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거를 그대로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에 갖다다 쓰면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런 게 불가능하거나 그런 다른 구조로 인해서 성능이 저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방법이 제시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키텍처 베이스를 일단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작업 시퀀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스태틱한, 그러니까 정적인 네트워크 구조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RCL이라고 하는 강학습 기반의 아키텍처 베이스드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을 여기 그래프 기반의 넌 그리드 기반 데이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Controller라는 거고 강학습을 통해 훈련된 LSTM 네트워크이고 이 컨트롤러가 이 차일드 네트워크에 숨겨진 피처의 수를 추가할지 삭제할지 컨트롤하는 거고 얘는 그 컨트롤을 당하는 네트워크이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그 메모리 버퍼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릴레이티드 웍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그래프 토폴로지를 다루는 뉴럴 네트워크이고 실제로 이 GNN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고차원 노드 특징을 저차원 벡터에 인베딩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요. 요새는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해서 그래프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디텍팅 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 패싱 GNN보다는 뭐 WL GN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라고 하면서 GNN에 대한 연구를 얘기를 하고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싱글 태스크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 지속적인 학습 문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이고 이 부분 이게 아까 ML에서 이러한 디퍼런트 태스크에 대한 시퀀스를 다루기 위한 문제인데요. 아까 그 세 가지 방법이 레귤러라이즈 베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로스 펑션에다가 그 현재 태스크의 현재 태스크랑 이전 태스크에 대한 로스에 현재 태스크에 대한 로스를 텀을 추가해 줌으로써 그 컨티뉴얼 러닝을 구성해 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 베이스드 혹은 메모리 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샘플에 대한 하의 집합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메모리 베이스드 이전에 학습한 거를 의사 데이터 샘플을 생성하는 게 메모리 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과거에 수행했던 태스크와 현재 작업에 있던 태스크를 인터리빙을 통해서 카타스트로피 포게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요. 아키텍처 베이스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어떤 네트워크 구조에서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옴에 있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여유분의 네트워크를 따로 구성을 하는 방법이 아키텍처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키텍처 베이스와 메모리 베이스를 합친 방법을 제시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런 구조적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게
충분하고 그런 컴팩트한 네트워크 구조를 보장하는 반면에 이 작은 네트워크 메모리를 사용한 매개 변수 학습 단계에서 이 카탈스포게팅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아키텍처와 좀 다른 게 어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GNN 같은 경우에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과정인데 거기서 아이솔레이션을 진행해 버리면 그 어그리게이트 성능이 너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대신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에 이 메모리 베이스드로 그거를 커버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러닝의 베이스 리인버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뉴럴 아키텍처 설치라고 해서 나스라고 하는 연구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그래프 나스라고 해서 지금 확장에 돼서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컨티뉴얼 러닝적으로 해석을 해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스크가 이 태스크 아이디에 대해서 일종의 시퀀셜 태스크의 수만큼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일련의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데이터와 노드 클래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얘를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기본적인 실험의 세팅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여기서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태스크 아이디가 주어졌을 때 그 노드를 클래시파이 하는 태스크 인크리멘털 세팅과 이게 태스크 아이디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까지 있어 왔던 그래프 컨티뉴얼 방법론이 이 태스크 인크리멘털 왜냐면 태스크 아이디가 직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발전이 됐었었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N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그리게이팅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이 진행을 하면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자기 이웃 노드에 대한 어그리게이팅을 하고 그 어그리게이팅한 값과 그 자체 값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기본적인 GNN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어그리게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GCN, GAT, 그래프세이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메소돌로지인데요. 아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이게 리인포스먼트 러닝 컨트롤러이고 여기가 메모리 버퍼 아까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위한 메모리 버퍼 그리고 이게 학습이 되는 차일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RS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강화학습 개념에서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나오는 리워드의 누적 합을 최대로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요. 보통 이 리워드를 Q 펑션으로 표현을 하는데 Q 펑션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의 리워드의 익스펙트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일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변화할 수 있는 다이나미컬하게 변할 수 있는 레이어가 N개라고 하면은 그 레이어 각각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셋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행동의 셋이 A1에서 N, 그러니까 N개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액션이 나오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RS라고 하는 게 LS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이러한 행동이 그 리워드라고 하는 것을 최적화시키도록 하는 그 일련의 이 행동 셋을 최적화된 행동 셋을 아웃풋으로 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 부분이 아까 이 차일드 네트워크를 훈련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유저 서치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여기는 되게 단순하게 노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이 두 가지 행동으로 액션 스페이스를 두 가지로만 설정을 했고 이것에 대한 장점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컨트롤러가 여러 에포크에 걸쳐서 훈련돼서 모든 에포크에 대한 액션 값 배열을 생성을 하게 되고 LSM 네트워크에서 출력되는 모든 액션 배열을
이 CN 아키텍처 도출, 그러니까 CN을 트레이닝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게 이 전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 기준이 되는 리워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그 리워드 펑션인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어떤 스테이트에서 이 행동에 대한 일련의 셋에 대한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행동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 리워드라고 하는 값이 실제로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학습의 이 리인포스먼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리를 했고, 그에 대한 식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까 미분 불가능한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네트워크인데요. 차일드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LC 컨에 의해서 그 레이어가 늘고 줄고 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GNN 프레임 네트워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아까 서치 스페이스를 단순하게 늘리고 줄이고로 주면서 어떠한 제약에 대한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아까 어그리게이트 하는 그 펑션에 따라서 뭐 GCN, GAT, GraceAG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모든 MPG 이런 단순하게 서치 스페이스를 구성함으로써 여기 여러 가지 MPGNN 방법론을 전부 적용할 수 있고, 실제 실험에서도 전부 적용해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로스 펑션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experience replay라고 하는 것은 2열 모듈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전 태스크로부터 나오는 그 데이터를 리플레이하거나 저장하는 기 위한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구현되어져 있는 다크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방법을 차용하되 그거를 그래프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이전 작업을 재생하기 위해 버퍼 메모리의 각 블록이 차일드 네트워크의 로직, 그런 훈련 프로세스 중에 샘플링된 하이 그래프 데이터로 구성된 고정 크기 버퍼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버퍼링 된 데이터는 현재 작업 데이터와 조인트 로스 펑션으로 재생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조인트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이전 태스크에 대한 로짓을 저장한 것, 그러니까 과거 태스크에 대한 로스와 현재 시행한 그 로스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러한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게 다크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그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실제로 구성이 거의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로짓에 대해서 하는 로스가 똑같이 L2 로스를 적용하고 있고, 로스 펑션은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 큰 차이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네트워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쨌든 얘가 베이스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차일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일련의 그 태스크가 들어옴에 따라서 RLC가 어쨌든 아웃풋이 이러한 행동을 추출하는 거니까 행동을 추출을 하고, 그 추출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차일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트레이닝한 값이라고 하는 게 RLC의 리워드 값, 아까 리인포스먼트, 네, 이 부분의 식을 이용해서 RLC를 최적화하고, 최종적으로 이 RLC를 통해서 나온 최적의 행동 셋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차일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인 CNN, 그 차일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어, 획득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뽕을 돌리면서 컨티뉴얼하게 러닝을 진행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제 실험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4개를 가져다 사용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2개의 데이터고, 이 부분은 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스크가 9개고 그 클래스에 대한 태스크당 클래스가 5개, 조금 큰 데이터를 대표적으로 한 2개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사용한 베이스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MPGNN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GCN, GAT, GraphAG라고 하는 기본적인 MPGNN 방법과 이제까지 있었던 그래프 컨티뉴얼 방법인데, 이 부분은 태스크 인크리멘털 방법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교를 진행한 그의 태스크 인크리멘털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매트릭스는 에버리지 어큐러시와 에버리지 포겟팅인데요. 에버리지 어큐러시는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되어진 태스크의 그 평균 어큐러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값이 높을수록 모델 퍼포먼스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에버리지 포겟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태스크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잃어버린 정도. 사실 이게 어떻게 측정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잊어버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이 더 낮을수록 모델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진행한 실험에서 보시면은 GCN, GLD, 그래스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컨티뉴얼한 상황을 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소타를 찍는 부분은 이 메시지 패싱 GNN의 GCL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프세이지가 이 부분에서는 소타를 찍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태스크가 늘어남에 따라서에 대한 에버리지 어큐러시인데요. 지금 이 점선 부분이 일반적으로 아까 컨티뉴얼이 적용 안 된 모델들이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큰데, 여기 위쪽에는 그 실선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GCL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것이고, 그래서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다마적 컴퓨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클래스 인크리멘털 세팅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았을 때는 이전에 태스크 인크리멘털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원래 있었던 메시지 패싱과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을 때 안 적용했을 때를 비교했는데, 당연하게도 GCL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세 가지 모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일드 네트워크는 필요하니까 차일드 네트워크와 아까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만 적용했을 경우와 차일드 네트워크와 RLC만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적용하지 않고 RLC를 적용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태스크 인크리멘털과 클래스 인크리멘털에 대해서 다 해봤을 때 다 적용한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필요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되게 혁신적인 그래프 컨티뉴얼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메모리 베이스드와 아키텍처 베이스드라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이게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또 이전 그래프 컨티뉴얼과 다르게 태스크 인크리멘털과 클래스 인크리멘털 세팅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였고, 이런 것들을 아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공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질문 사항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만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